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진 사장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저 오프닝 들으셨죠? 바이오주가 요즘 조금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52주 신고가 다시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게요. 대형주 위주의 강세란 말이에요. 네, 중소형주까지 이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요? 뭐 중소형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을 예. 만큼 맞았어. 이제는 올라가라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기 여러분들께 뭐 얘기해 드렸었습니까? 그동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말 주구장창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숫자가 나오는 회사고요. 어찌됐든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이런 개념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약값을 좀 싸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주가 흐름들 계속해서 이쪽 라인들 괜찮아질 거야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 초에 가장 큰 컨퍼런스인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JP모건 이런 헬스케어 이런 컨퍼런스에 대한 이런 얘기, 거기에 가는 이런 회사들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더라도 매년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이오즈 우리가 조금 안 좋았던 이런 얘기도 많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제약바이오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미약품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그럼 바이오주 볼 때 대형 볼까요? 중소형 볼까요? 저는 그냥 대형 보시는 게 훨씬 더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더 편할 것 같다. 중소형주가 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안 가고 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좀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그래도 대형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수명을 우리가 길게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탑픽 늘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네, 이야기 삼바. 정리를 해드리면서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사는 코웨이 품은 넷마블 이야기입니다. 인수 본계약 체결됐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슈죠. 그런데 최종 인수 금액 봤더니 1조 7,400억 원. 그러니까 본 입찰에서 제시했던 금액 대비했을 때 1,000억 원 가량 싸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웅진 그리고 싱크빅 각각 20% 넘는 급등세 주면서 출발이 됐거든요. 근데 계속 의문이 되는 게 이 게임 회사가 렌탈 회사 왜 인수를 한 거냐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넷마블의 어떻게 보면 사업 성향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넷마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많이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야, 저거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 그런데 시너지가 일어날 부분이 있다라고 애써서 우리가 지금 이미 인수했는데 야, 시너지 안 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넷마블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공유 경제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넷마블도 웅진코웨이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너지, 융합에 대한 이런 이슈는 아마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웅진코웨이 자체에서만 사실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엄청납니다. 특히 거의 현금성 자산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렌탈 업계에서는 넘버원인 이런 웅진코웨이니까요. 이것을 조금 더 키워서 다시 팔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의 여기 사회가 공유 경제라는 거, 이 말을 계속해서 써간다면, 렌탈의 경제를 얘기를 한다면 웅진코웨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 지금 현재 라인이 좀 걸려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93,500원 정도 이 라인만 뚫어주면 새로운 구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힌트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피인수 기업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넷마블은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넷마블은 우선 본업입니다. 본업이 과연 잘 되나라는 이런 게임. 고민, 이쪽 라인들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은 뭔가가 터져줘야죠. 넷마블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 이런 야, 뭔가 될 거야 했는데
된 게 없어서 좀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건 여전히 좀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웅진코인은 좀 좋을 호자가 그려질 것 같다. 그리고 넷마블은 게임 잖아요. 게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매매를 하고 나오면 안녕 이런 식의 흐름 여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좀 그런 평가를 웅진 쪽에 후한 점수를 주셨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업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코멘트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번 기사는 테슬라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자금난에 시달렸고 워낙 뭐 노이즈가 많았던 그런 기업인데 세상에 주가가 2배 뛰었습니다. 반전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이죠. CATL도 사상 최고 주가의 행진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 시장의 관련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을 100만 대 달성하는 연도를 원래 2025년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2023년으로 한 2년 정도 앞당긴 것도 뭔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입니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일진 머티리얼즈, 두산 솔루스, 후성, 천보, 상하프론테크, 신흥 SEC 그리고 김건긴 차장의 원픽 에코프로 PM까지 오늘 관련주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평가는요? 네, 올해 정말 암흑기를 보냈던 2차 전지 업체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해가 떠오르는 게 좀 보이십니까? 그동안 좀 보이고 있는 것 힘들었어요. 같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아직 우리가 가장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 시기가 조금씩 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있겠고요. 대형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LG화학,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 이거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또 아랫단에 있는 거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 중에 에코프로 PM에 대한 이런 얘기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는 원인이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6개월 후 여러분들의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잘했구나라는 것을 아마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이런 포트로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금 사정이 안 좋다 해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하고 딱 하나만 고르자 하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예. 뭐 대형주를 가시는 게 맞고요. 조금 나는 좀 돈이 없고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수익률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하면 이런 중소형주를 좀 더 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금 사정에 따라서 또 전략을 다르게 볼 수 있겠네요. 대형주 중에선 LG화학, 중소형주 중에선 에코프로 PM, 탑픽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에 카메라가 탑재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진 좀 보실까요? 인덕션이죠? 네, 다. 네. 예, 참 이게 인덕션이 아닌가라고 놀림거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한 4개 이렇게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카메라 모듈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갤럭시 S의 신제품 이제 가칭인데 갤럭시 S11 이 뒷면에도 카메라 4개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인덕션이 대세가 될까라는 부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가 지금 LG이노텍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게 오늘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파트론, MC넥스 등등이 있는데 특히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 190% 급등하면서 지금 신고가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이제 고민은 참 많이 이제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겠다라는 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지금도 괜찮을까 이 부분이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나오기 전까지 언제? 바로 2월 정도 전까지는 신제품. 계속해서 움직여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겁니다. 야, 신규 폴더블 폰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S11부터 다들 긍정적인 이런 새로운 폰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드웨어 쪽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우리가 폴더블 이렇게 접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카메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기존 폰들 이 인덕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도 계속해서 좋다. 그리고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거기에 또 대표적인 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LCC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처럼 주가의 흐름도 좀 카메라 모듈 쪽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다.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 중소형주 쪽에서는 파트론에 대한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해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2월에 신제품 공개되기 전까지는 봐도 된다라고 카메라 모듈즈 정리해 주셨고요. 탑픽으로 삼성전기 그리고 파트론 흐름 놓고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효성 ITX 최근 또 신고가를 달리다가 오늘 좀 주춤주춤해서 이제 잡아볼까 해서 이 기사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고객 상담 전화 이제 응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2년 경력의 컨택센터, 이게 고객 상담 센터인데요. 이게 이제 매출 비중의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AI 요즘 클라우드 등을 결합해서 솔루션을 출시해서 이제 고객들이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할 때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음성을 텍스트로 만들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들을 추천을 컴퓨터가 AI가 자동으로 해준대요. 뭐 그런 것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제 외형 성장과 고배당 기대의 영향으로 주가는 8월 저점 대비했을 때 약 2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자, 우선은 올라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여전히 잘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AI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효성 ITX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 흐름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지금 현재는 보이냐면요. 한 2만 원 언저리까지는 보이는 이런 가격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ING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배당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주가의 흐름 계속해서 좀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인들 지금 현재 5일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한 2만 원대 바로 월봉을 보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일봉이나 주봉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 고점이 이미 뚫려져 있고 월봉으로 보시면 2만 원 정도까지는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2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달리는 말은 괜찮다. 5일선 매매 또 말씀을 주시고 계시네요. 효성 ITX까지 신문기사 확인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